왜 선행학습 아직도 안 했어? 아하, 지금 네. 다른 애들 중학교 2학년 거 막 하고 있는데 너는 너무 아직- 늦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예 불안감만 증폭되고 네. 학생이나 학부모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입력이에요. 아, 네. 입력까지만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공부의 초점이 인풋만이 아니라 확장시켜서 아웃풋까지가 공부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교과 외적으로도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에 대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 공부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책 덮고 공부하기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 책 덮고 공부하기 책을 쓴 교사 정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요. 아이들은 왜 공부를 싫어할까요? 그 초등학교 근무를 하면서 네.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로 두 가지가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공부 그 자체가 그냥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학부모도 함께 하고 네네. 교사도 주도적으로 계속 가르쳐줘야 하는데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네. 해줘야 하는데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한번 깊게 해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이 네. 바로 이제 학원에 보내거나 네. 뭐 더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학원에 던져지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학부모님께서 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말해주면 네. 과연 아이들에게 잘 네. 전달되고 네.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길 수 있을까? 네. 네, 그 부분을 좀 우리 학부모님들께 도움 말씀 좀 주시죠. 공부를 아이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그게 학교나 학원에서 교과로만 접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공부가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교과에서만 느끼지만 사실은 세상에 대한 거를 배우는 게 공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과 공부만 공부가 아니라 이제 세상의 모든 거를 배우는 게 공부야. 이렇게 공부에 대한 의미를 확장시켜주면은 확장시켜주고, 네. 좀 더 재밌게 애들이 접할 수 있고 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네. 가수, 네. 유튜버, 네. 뭐 프로게이머, 스포츠 스타 네. 이런 선수들은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로게이머 유명한 페이커 네. 선수도 인터뷰 같은 것들을 보면은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이브의 장원영 같은 스타도 네.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뭐 아이돌 같은 경우도 다 언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공부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네, 그것이 공부죠. 그리고 그 공부는 교과 외에 책이라든가, 네네네. 그 다음에 경험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말하기 능력이라든가, 어휘력이라든가, 네. 이게 다 포함이 돼. 네. 그런데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돼. 이쪽으로 맞아요, 이제 맞아요. 가는 네, 거죠. 공부의 의미를 확장시켜주면은 네. 좀 더 자기 삶과 연관이 된다. 맞아요. 미래의 꿈도 네네. 더 잘 펼칠 수 있고, 네. 네가 뭘 원하든 네. 공부를 한다면 네네네. 꿈을 펼치기가 굉장히 좋을 거야. 네네네. 나중에 유명할수록 네, 네. 공부는 빛을 발할 거야. 뭐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주는 네네. 거죠. 그 의미 확장이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그렇죠. 중요해요. 그럼요.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한테 와닿아야지 네. 부모님이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아이한테 와닿지 않으면 네. 아, 잔소리야. 네, 맞아요. 공부하라는 거지 뭐 이렇게 듣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책에 보면 우리 작가님께서 네. 메타인지를 네. 얘기하셨어요. 네네. 메타인지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메타인지가 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말씀 좀 해주시죠. 메타인지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네, 공부의 과정에 대해서 학생하고 학부모 둘 다 알아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인지심리학에 기초했을 때 공부의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단계. 네, 근데 첫 번째는 네. 입력이에요. 입력,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네. 뭐 어떤 개념을 선생님한테 듣거나 이걸 네. 입력이라고 입력. 네, 네, 입력을 하고 그거를 자기의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처리를 하고 저장을 하죠. 네, 배경 지식 중요하네요. 네, 두 그래서 번째. 두 번째 네. 하고 이제 네. 세 번째는 그거를 출력을 해야 돼요. 출력. 네, 네, 만약에 내가 들은 거를 뭐 문제를 푼다거나 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네. 출력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음흠. 내가 설명을 해줄 때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 모르는 부분을 이제 피드백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입력, 처리, 출력, 피드백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네. 보통 학생이나 학부모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입력이에요. 아, 네. 입력까지만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많이 읽고 강의 많이 듣고 학원 많이 보내고 이러면 공부가 된다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출력하고 피드백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근데 출력하고 피드백을 하면은 메타인지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책에서도 그렇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파인만 테크닉이라고 해서 파인만 테크닉. 네. 네. 파인만 테크닉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설명해보기. 네. 그러니까 자신이 배운 내용을 집에서 어머니나 이제 동생한테 네. 설명해주는 과정. 네. 근데 이제 설명해주기가 뭐 맞벌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부끄러워서 그런 설명해주기 과정을 잘 하지 못할 때는 두 번째로 제시해드리는 게 백지학습법이에요. 백지학습법. 네. 백지학습법. 네. 그러니까 자신이 배운 내용을 백지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는 거죠. 적어보는 것. 네. 네. 그렇게 해서 적어보면 자기가 모르는 걸 알 수 있고 그 모르는 부분만 캐치해서 다시 인풋하고 입력하고 다시 배경 지식하고 잘 네, 결합해가지고 결합해서 다시 출력을 출력하는 해줘. 거죠. 네. 그 네. 과정을 거치면은 메타인지를 확실히 높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네, 출력하는 것까지가 이제 설명해봐. 네네. 그 다음에 네가 배운 거를 백지에 써보는 거 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피드백 해주면 좋을까요? 그거를 이제 특히 설명해주기를 할 때는 네, 이제 아이가 뭘 모르는지 네, 뭐 문제를 풀 때 이건 어떻게 푼 거야? 네.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와 대화를 하면은 질문 네. 어떻게 푼 거야? 네. 그냥 풀었어. 아, 그냥 푼 거야? 네. 그럼 그냥 풀었다는 건 네. 너가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네? 네네네. 라고 할 수 있어서 아이가 그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도 네네네. 하고 해요. 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풀었니?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네네. 이런 질문으로서 피드백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잘했네, 잘 풀었네, 다 맞았네 이런 피드백이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의 피드백을 네네. 해주시면 메타인지 능력을 쏙쏙 키울 수 있다라는 네네. 거죠. 네,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이가 공부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메타인지 학습법이 어떻게 좋은지 네.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께 일단 네, 말씀드리고 네, 싶은 네, 거는 네. 아까 첫 번째로 메타인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드렸는데 네, 그게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하면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학원에만 보낸다고 해서 그게 공부가 끝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학부모님들은 조금 생각하시는 게 학원에 보냄으로써 내가 책임을 다했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학원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근데 학원하고 학교는 조금 다른 게 학원은 어려운 문제를 좀 더 주는 경향이 있어요. 아하, 그래야지 위기감이 들고 왜 선행학습 아직도 안 했어. 아하, 지금 네. 다른 애들 중학교 2학년 거 막 하고 있는데 너는 너무 아직- 늦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 불안감만 증폭되고 네,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뭐 게임 한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설명하기를 통해서 사실 그 설명하기 자체가 공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마침 네. 게임 이런 얘기 나왔어요. 네네. 그것도 피드백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사실 스마트폰 때문에 방해가 돼서 학습을 못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네, 그렇죠. 고민이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떤 노력을 좀 하면 좋을까요? 보통 쇼츠라는 게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도파민이라는 건 즐겁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그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게 도파민이에요. 근데 쇼츠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넘기는 것만으로도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부모랑 아이랑 대화를 해서 같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뭐 30분이라든지 1시간이라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은 너가 할 일을 다 하면은 너가 하게 해줄게. 이렇게. 근데 그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줬을 때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 아, 그렇죠. 네, 같이 결정한 거니까. 같이 결정하니까. 그렇다면 스마트폰이라든가 네. 게임이라든가 영상에 대해서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단 조건이 이 결정을 할 때 부모님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네, 함께. 반드시 아이와 함께라는 네네. 그런 조건이 네. 되는 거죠. 네. 스마트폰
또는 게임에 너무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함께 협의하고 네네네. 또 조율도 해야 되겠죠. 네, 조율해야죠. 조율해야 되겠죠. 그리고 약속을 네. 어겼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네, 그것도 함께 정하는 것도 공부예요. 그렇죠. 절제하는 힘을 길러가는 거죠. 네네. 네.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학습에 방해가 되는 건 세상에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책 제목이 책 덮고 공부하기예요. 네, 책을 덮고 공부한다라는 게 역설적 의미도 된 것 네, 같아요. 살짝 그런.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좀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네, 이거에 대해서 네. 좀 얘기해 주시고 오늘 네. 시간 마칠까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책 덮고 공부하기라는 거는 결국 공부의 초점이 인풋만이 아니라 확장시켜서 아웃풋까지가 공부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교과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인생을 크게 놓고 봤을 때 정말 필요한 능력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 교과 외적으로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충분히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공부라는 게 앉아서 아이가 뭔가를 들여다보고 뭔가를 쓰고 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좀 더 확장해 본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있죠. 부모님의 관심, 그리고 좋은 질문, 그리고 그 관심이 아이로 하여금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맞닿을 수 있다면 사실 공부가 힘들고 안 해야 되고 지겨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도 아무리 어리지만 얻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오늘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정철 작가님도 책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해요. 예,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나눌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